네, 잘했습니다. 해설 강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이고요. 총평을 안 보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좀 어려웠죠. 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단어도 어렵고요, 소재도 어렵고요. 그래서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많이들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연습이 된 거죠. 왜냐면 수능이 어렵게 만약 나온다면 내가 미리 지금 한번 체험을 해 본 겁니다. 오늘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글에서 내가 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답 찾는 방법, 그걸 반드시 익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도 특히 빈칸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답을 어떻게 찾는가, 그 방법을 익혀셔야 여러분들이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좀 천천히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가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부터 볼 건데요. 주제와 제목, 이제 정말 연습은 마지막이네요. 이제 실점은 남겨두고 있는데 주제와 제목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엄청 쉬운 유형 아니에요. 얘네들 어려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제 제목은요, 좀 주제와 제목이 잘 이렇게 어느 부분에 드러나 있는 그런 지문이 있고, 얘처럼 이 지문처럼 그냥 읽어 나가서 결국에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지? 를 좀 합쳐줘야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약간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요. 일단 달려들어서 해석을 해야죠. 이 view라는 단어는 뜻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광경 정도고요. 무슨 광경이냐면은 AI가 나오네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breakthrough다. breakthrough 하면은 획기적인 발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죠. 그러니까 AI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의 광경인데요. 대세 수식을 봤습니다. 이렇게 수식이고요. public이 대중들이요. get 얻게 되는 거고요. 뭘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요까지가 수식 끝.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이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같은 걸 보면서 얻게 되는 AI의 굉장한 어떤 발전들의 광경인데요. 여기 짝대기와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간에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뭐가 있냐면은 stunning victory다. 멋진 승리입니다. 인간을 상대로 AI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 왜 바둑 같은 거 해가지고 AI가 이겼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로봇이요, 됩니다. 뭐가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이 된다던가 and so on 등등등. 이렇게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맹활약하는 이런 광경은요,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좀 어렵네요. Bears very little relation to 하면은 이게 관련인데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Very little이잖아요. 관련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랑요? What really happens in the World Research Labs. 요게 하나죠. 뭐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에서 일어나는 거랑. 그러니까 이 글은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보는 이런 멋진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은 주제를 알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방금 연구소를 그대로 끌어와서 inside the lab, 연구소 안에서는요, research가요, 이 연구가 involve하다. 동사로 involve, 뭔가를 수반하고 포함하고 이런 거거든요. 뭘 수반하냐면은 많은 사고와 말하는 것과 쓰는 거예요. 뭐를? 수학적인 formulas, 공식 같은 걸 갖다가 화이트보드에 씁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게 실제 연구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막 생각하고 말하고 막 칠판에다가 수학 공식 막 쓰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어디가 명확하게 막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읽어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constant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being generated, 생성되고요. abandon 뭡니까? 버리답니다. 생성된 걸 막 버려요. 왜? 안 좋으니까. 그리고 rediscovered, 또 재발견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봐도요, 생성했다가 버렸다가 재발견했다가 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과정입니까? 어려운 과정입니까? AI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AI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다는 게 이 정도 느낌 잡을 수가 있죠. 조금 더 가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획기적인 발전 같은 거가요. 종종 어떻게 되느냐, go unnoticed 하면은 인식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나서요, 오직 나중에 이해되어지죠. 뭐라고요? 아, 제공을 했었더라고. 토대를. 뭐를 위해서? AI 키워드죠. AI의 실질적인 발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얘가 도움이 됐었더라. 토대를 제공했었더라. 그렇게 또 재발견되고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요. 뭐 할 때요? someone, 누군가가요. 그것을 재개발하는 거죠. 좀 더 convenient time에, 좀 더 적절한 어떤 때에 또 나중에 그거를 재발명을 하면서 그게 그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들이 뭐냐면은 처음 읽으면 솔직히 우리가 뭔가 주제나 제목 지문에서는 딱 명확하게 중요한 내용이 탁 나오고 부연 설명 탁탁탁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글을 읽잖아요. 근데 이 글은 그냥 스멀스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냥 이게 끝인가? AI를 개발한다라는 게 첫 문장 보면은 되게 막 멋있어요. 막 인간 상대로 막 AI가 승리하고 막 엄청 멋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힘든 거죠.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 나갔는데 이대로 끝납니다. 또 볼게요. 아이디어가요, 이제 시험되어집니다. initially, 초기에는요, 어디에다가 좀 간단한 문제들에다가 시험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리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기본적인 intuition, 직관이죠. 직관. 기본적인 직관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요 on이랑 같이 걸리죠. 더 어려운 문제에다가 또 시험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그것들이 scale up 하면은 우리 scale이라는 게 어떤 크기 같은 걸 나타내잖아요. scale up,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고 얘네가 이제 얼마나 잘 확장되는가 그거를 또 보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도 적용을 하고요. 자, 종종 이 아이디어들은요, fail인데 fail to 동사거든요. 요거 괄호 치셔야 돼요. 그 자체로는요, 실패합니다. 뭘 못하느냐? 제공 못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이 능력에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요, 기다려야 된대요. 뭐 하기를 기다려야 되냐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to come along, 나타나가지고요. show that.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combination of the two, 그 기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 두 개의 결합이 demonstrate, 입증하다. 뭐를? value, 가치를 입증하는 거를 또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끝났어요. 여기가 이 지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 진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처음 읽으면서 이 보통은 이 마지막에 딱 한번 정리해 주거든요. 어려운 지문들은.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얘는 진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AI에 대해서요, 굉장히 화려한 면만 보는데 사실 연구실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는 전부 다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고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 같은 것들, 좋은 것들도 막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막 다시 돌아오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 또 다른 아이디어랑 또 결합이 돼가지고 또 좋은 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힘들다,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장 잘 담아줄 수 있는, 솔직히 보기를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AI에서의 이 획기적인 발전은요, 아니래요. 인스턴한 석세스이다. 이게 즉각적 성공이거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즉각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 뻥 하고 그냥 바로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답이네요.
답이네요. 나머지 아닌 거 지워볼게요. 영어 보기들은요, 아닌 걸 지워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발견하는 거래요. 요런 단어 있었죠. 뭐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재발견한다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 이거 정말 아니다, 그쵸? AI 발전인데요. 수식입니다. 연구실 밖에서 만들어진 AI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왜 연구실 밖으로 나가나요? 연구실 안에서의 이야기죠. outside가 아닙니다. 요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어 보기는 아닌 걸 지우라고요. 맞는 걸 찾으면 좀 찜찜해. 아닌 걸 지우세요. 4번은 왜 아니에요?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얘 뭐예요?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속성이네요. 자기가 알아서 이게 막 발전을 해요. 그런 말 전혀 없었죠? AI라는 키워드는 있습니다. 얘가요, 인간의 역사에서요, 이 획기적인 발전의 파이어니어다. 파이어니어, 선구자래요. 막 앞서가는 사람들, 선구자래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어요? 힘들다.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막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의 과정 끝에 AI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스턴트한 석세스가 아니야. 요렇게 풀어주는 거고요. 아마 읽으실 때는 약간 좀 어려웠어도 보기를 보면은 1번 답들 하셨을 것 같아요. 굿. 실제 수능장에서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읽고 나서 처음이나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없다. 중요한 내용이 그러면은 전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보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25번 도표. 도표 요거 맞추셨죠? 기본적으로 도표를 푸는 방법, 도표 살짝 봐주시고요. 밑에서 이 주요한 표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상위 8개 나라들입니다. 뭘로 지금 구분한 거냐면은 2016년에 전자 폐기물의 양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이 도표는 살짝 헷갈릴 수 있었던 게 2개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랑 2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요. 전체 이 million metric tons라고 하는 중량 단위로 지금 전체 이게 폐기물이 얼마인가이고 per capita가 1인당입니다. 1인당 킬로그램은 얼마인가? 요거는 1인당의 이야기고 요거는 전체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인구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보죠. 실전에서는요. 이거 지금 미리 말하면 답이 4번이죠. 근데 기출을 쭉 보면은 거의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시간 단축을 위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5번부터 보기를 보시는 연습을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5번부터 28번 시험지 있어요. 얘네들이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정답 분포는 거의 3번에서 5번 사이입니다. 1, 2번은 거의 없어요. 3에서 5번 사이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훑어나가셔도 시간 단축 효과 제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수능장에서 바로 해보시면 안 되고요.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쭉 처음부터 읽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위 그래프 무엇을 보여줍니까? 상위 8개의 나라들이고요. 전자폐기물 e-wast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의 양이고요. 2016년도에 생성된 양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고요. 1번은요. 2개의 나라네요.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that generated the most e-waste in 2016. 2016년에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을 만든 2개의 나라 1, 2등 누굽니까? 요렇게네요. 중국이랑 그리고 미국이 맞아요. 그리고 각각은요. producing 만들어냅니다. 요런 표현 놓치면 안 되죠. 600만 metric tons of e-waste보다 더 많대요. 이 단위를 참고하시면은 요게 지금 6.0을 넘으면 되는 거니까는 둘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맞죠. 1번 맞고요. 또 갑니다. 2번 갑니다. combined 이런 거 단골손님이죠. 결합해서 더하기라는 겁니다. 결합된 양이에요. 전체 이제 전자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쭉 합쳐봤는데 재미난 표현 나옵니다. bottom 3 countries예요. 밑에서 꼴찌부터 3개를 말하는 거고요. 친절하게 표시는 해줬습니다. 요렇게 3개를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을 combined, 결합을 해봤더니 더하기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was less than, 더 적었대. 뭐보다? 미국보다 적었대요.
이거는 더하기를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얘네 셋을 더해봤자 뭐 3, 4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 지금 6.3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한 게 적은 거 맞고요. 이제 3번부터는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번에 뭐라 그랬어요? 8개 나라들 중에서요. 중국이요. 첫 번째였다고 그럽니다. 1등이래요. 무엇에서? 전체 양에서. 근데요. 그것에 per capita 이건 아셔야 됩니다. 혹시 몰랐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몰랐던 거 지금 알잖아요. 1인당입니다. 1인당 전자폐기물 생산은요. second smallest. 꼴찌에서 두 번째였더라.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는 1등이 맞는데 요 5.2라는 수치가 뒤에서 2등 맞아요. 꼴찌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뒤에서 2등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굉장히 전형적인 보기 위치입니다. 4번에. 이 패턴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no 하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요런 거 수상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면요.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도에서 생성된 전자폐기물의 양. 요게 되는 거죠. 이게요. 더 많았대요. 일본보다요. 얼마만큼? 0.1만큼.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일본 2.1입니다. 이거 2.0이에요. 요거를 보면은 인도가 0.1 차이로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 거죠. 4번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다음 진술 보면은 인도의 1인당 전자폐기물 얘는요 더 적었대요. 표현 보세요. 1/10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분수 표현입니다. 10분의 1보다 적었대요. 뭐보다? 일본보다.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1.5고요. 1인당이. 일본의 1인당은 16.9입니다. 얘의 10분의 1보다 이게 더 적은 거는 맞아요. 10분의 1 하면 1.69니까 그거보다 1.5가 적은 거는 또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보통은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틀리는데 요거는 앞에 게 틀리고 뒤에 거는 오히려 10분의 1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풀면서 어떻게 여기가 좀 더 어려운 표현 같은데 여기는 맞네? 이렇게 의심하면서 한 번 더 좀 읽어봤습니다. 5번은요. 자, 이번에는 또 전체 양으로 1인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인당 이 전자폐기물의 양은요. 20kg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나라에서요. 그리고 Germany가 그리고 leading France by 1.5kg니까요. 프랑스보다 독일이 1.5가 더 많다.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두 개네요. 20kg이 넘는 곳이 어디인가? 두 군데 맞나요? 여기랑 두 군데가 맞고요. 그 두 개를 따져봤더니 1.5 차이가 나고 있는 거 간단한 계산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5번까지도 맞았고요. 오늘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게 도표도 은근히 까다로웠어요. 은근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었는데 도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쵸? 26번으로 바로 갑니다. 라먼 제이콥슨 우리 몰라요 누군지. 이 아이들 어떻게 풉니까? 보기 먼저 싹 읽어줍니다. 그리고 권장하기는 밑에서부터 보기를 가셔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빠르게 저희도 답을 좀 그냥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푸는 거냐? 누군지 모르면 보기를 싹 봐요. 무슨 학파의 일원이고 지도자 중 한 명이고 뭐 이주하기도 하고 언어학적으로 이제 있었다 그쵸? 그럼 1번에 191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15 이런 숫자를 바탕으로 찾는 거죠. 바로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1915년에 러시안 포멀리스트 학파의 일원이었느냐? 이 사람은 멤버였다 그쵸? 러시안 포멀리스트 요 스쿨이 학파란 뜻이 있어요. 학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언제요? 요때요. 1번 맞습니다. 2번 프라하 링귀스틱 서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네요. 이런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프라하 링귀스틱 서클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2번도 바로 맞습니다. 3번 빠르게 볼게요. 1941 이렇게 숫자 나오면 너무 고맙죠. 딱 넘기고 1941을 바로 찾습니다.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1941년에 미국에서 스칸디나비아로 이주를 했느냐. 이 보시면은 스칸디나비아로 먼저 도망을 갔죠.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간 시기가 요거니까 1941년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미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 3번 진술이 틀렸습니다. 답이죠. 4번에 유럽이랑 미국 언어학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유럽, 미국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유럽, 미국이 없어요. 유럽, 미국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유럽, 미국 언어학까지 나오네요. 여기가 4번. 그럼 이제 간격을 좁힌다. 이 재밌는 게요. 간격을 좁힌다 영어로 잘 안 나오죠. 근데 보면 바로 나와요. bridge the ga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ridge the gap. 이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좁혀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딱 보면은 그래 이건 것 같아 라는 느낌 드시죠? 유럽이랑 미국의 언어학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5번에 현대 구조 언어학의 아버지다. 아버지, father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father 여기 있네요.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현대 구조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은 사실 1번부터 내려간다 하시더라도 요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리고 5번부터 가는 것이 습관이 되신다면 더욱 더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방향이 틀렸었죠. 스칸디나비아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얘들 실전에서도요. 빨리 풀고 넘어가셔요. 27번, 28번 마찬가지로 빨리 풀어야죠. 실용문입니다. 파트리 페인팅 이벤트인데요.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빠르게 보기를 보면서 1번에 O Paint Pottery Studio 요거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인스트럭터 강사거든요. 강사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학교에 와가지고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2번에 금요일 저녁 2시간이냐? 그러면은 이게 실전이라면은 슥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금요일 저녁까지 가야지. PM이 5인 거 아시죠? 저녁에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3번에 도자기 품목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머그랑 접시랑 베이스, 꽃병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고 참가비 중에 절반은요. 이 도서관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아하 재밌어요. 피가 요금인데 1인당 10달러. 근데 2달러는 어디로 갑니까? 기부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요 웨인 라이브러리에 기부가 되는데 절반이 아니죠. 얘의 절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번 진술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잡고 5번만 확인하면 되죠. 도자기 구워서 돌려준다 어디 있습니까? 도자기 구워집니다. 파이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지게 됩니다. 일주일 내에 돌려주더라. 끝났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숨도 쉬지 말고 빠르게 28번으로 넘어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유형일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일치하는 거 찾아내는 거죠. 1번에 뭐라 돼 있어요? 수영장에 수온 얘기합니다. 온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름, 겨울 나와 있습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높은 거 맞죠? 일치하지 않죠. 겨울보다 여름이 더 높다라고 돼 있는데 여름이 더 낮습니다. 2번은 화요일에는 개장하지 않는다. 문 언제 닫습니까? 월요일에 닫습니다. 3번에 더블 스완 주민은 절반 가격인가요? 돈 얘기로 바로 가는 겁니다. resident, 주민들, 거주민들 50%의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4번에 이용객은 수영 장비를 빌릴 수가 없다고 돼 있나요? 빌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수영, 장비, 렌털 빌려주는 거는 not이죠. 이용 가능하지 않다. 얘 역시 틀렸고요. 웹사이트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나요? 예약은요. 웹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요. or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일치하는 거는 얘밖에 없었죠.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얘를 빠르게 땡겨서 풀고 나면 본격 구간으로
들어오고요. 사실 해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서 정말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막 땀도 막 나고 이런데 괜찮죠?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1년간 했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 수능 영어에서 몇 문제 틀린다면 어디를 틀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매 모의고사 그리고 매년 수능에 오답률을 모으면요, 제일 위에 있는 한 5, 6문제들 일정합니다. 생각해봐요. 막 갑자기 글의 목적, 방금 봤던 도표 문제 이런 게 오답률 1위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거의 난이도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 들어요. 빈칸, 어법, 어휘, 순서, 삽입, 작문 독해 첫 번째 거. 거의 여기서 돌고 조금 더 들어온다면은 신유형,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라던가 주제 제목에서 한 개 정도. 요 정도지 나머지 유형들은요, 여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등급을 업하고 싶다. 내가 거의 3등급까지 왔는데 지금 마지막 못 치고 올라간다.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잡아야죠. 여기서 특히나 생각해봐요. 빈칸 같은 거 4문제예요. 그거 푸는 법 익히면 4문제 잡을 수 있습니다. 순서 삽입 푸는 거 비슷하거든요. 순서 삽입 다 하면은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4문제입니다. 4문제면 점수가 얼마예요? 거의 10점이죠. 2점, 3점 잡으면은 어마어마하죠. 등급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남은 기간 동안에 푸는 방법 이번 해설 강의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 연습 한 달 하시면 수능에서 딱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어법이요. 어법은 최근의 경향대로 딱 나왔습니다.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법의 트렌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매달마다 해설 강의하고 나면 자료실에다가 어법 자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올려드릴게요. 최근의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은 문법 쬐끄만한 걸로 막 내지 않아요. 내가 외워야만 하는 그런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법은 쉬운데 구조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이 지문 근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었죠. 하지만 어법은요, 딱 보는 순간, 외열 보는 순간 뭘 해야 될지 생각나시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수학적 연습과 담화라고 하죠. 디스커스 하면은 이런 것들은요, 위치되어져야만 합니다. 뭐 인해서요,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요, 그리고 또 학생의 어떤 흥미 그 안에서요, 그리고 실제 삶의 상황들인데요. where 보는 순간 뭐 생각나셔야 되느냐? 왼쪽에는 명사가 있을 수 있고 뻔할 때는 생략 가능하고요. 오른쪽 문장 완전해야 되거든요. 판단 구간은 모든 학생들은요 발달시킵니다. 긍정적인 정체성을요 뭐로써? 수학 학습자로서요. 이렇게. 사실 요만큼은 별 상관이 없고 요 밑줄 친 부분 모든 학생들은 발달시킨다. 무엇을? 요것을.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이라서 이 where은 관계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맞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야 돼요. 완전 불완전 개념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일단 생긴 걸로 보면은 얘가 정답 가능성이 있어요. 정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가 자료실에 넣어드리는 기출 통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유명한 문법들이잖아요. 좀 더 가보죠. 이제 지도를 한다라는 건데요. 수학 기술을 지도를 해.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수학 기술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고립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이런 게 어려웠죠. devoid of가 밑에 없어요. 뭐뭇이 결여된 이런 뜻인데 물론 기출에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죠. 뭐가 결여된 채로요? 학생의 이해라든가 어떤 정체성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건데 막 고립된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 결여된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되게 안 좋은 지도야. 이렇게 안 좋게 지도하면은 동사가 여기 있네요. render하다. 사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뭐하게 만들다.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helpless,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helpless라는 형용사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렇게 오형식 동사를 이용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render이라는 동사 자체가 좀 이제 출제하실 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친구들은 많이 있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쓸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걸 적어 놓은 거죠. devoid of도 없는데 요게 요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특히는 이제 어떤 상태라는 건 사실 형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요런 상태, 이런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무난하게 좀 맞습니다. 근데 뭘 무기력하게 되냐면요. explicit instruction이라고 나오네요. 명시적인 어떤 지도입니다. 딱 이제 눈에 보이게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데에 되게 무기력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지문 내려가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요. 따라서. We agree that 우리는 대대를 동의합니다. 방금 나왔던 그 명시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이요. benefit students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But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 수능에서도 기억할 것. 지문이 어렵죠. 어려울수록 but이라던가 however 이라던가 요런 데서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쵸?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propose 이렇게 제안합니다. that 이하라고요. incorporate 결합시키는 거고 통합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좀 적절한 그런 pedagogy 하면은 교수법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교수법이랑 non-academic 하면은 어떤 비학습적인 그런 요소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갖다가요.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재밌습니다. 사실 문법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요 대세 굉장히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걸 이용한 문제도 참 많이 나오고요. 지금 propose that 할 때 propose that의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이 that을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최근 몇 년간 이 that이 참 문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that이 나오면은 뒤에는 주어 동사가 한 개씩 나와야 됩니다. 물론 뭐 동사 이런 거 한 개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한 개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incorporating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얘가 동명사 주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동사거든요. 그 동사가 어디에 있는가? 밑에가 복잡하죠. 그리고 또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that이 또 있어요. 그럼 이 that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죠. 이때 우리는 의심을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됩니다. 야, 이게 문장이 엄청 길고 이게 뭐 구조가 뭐 복잡하다? 지금 이거 한 문장이죠.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요런 데 밑줄을 이렇게 싹 그어놨어.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여기 자, 다시 보자. 이거 답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답이죠. 어떻게 된 일인가? 얘는요, 근데 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정말 쉽게 풀었을 거예요.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얘 주어 있잖아요.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must enhance. 강화함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시킴에 틀림없다는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대은 뭐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promote, 향상시키는 거죠. 학습과 어떤 숙달 같은 걸 갖다가 향상시키는 비학습적인 요소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주격관계 대명사 다음에 누가 이런 형태를 써요? 동사를 써야 되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얘는 promote.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 라고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3번에 왜 이게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문법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전체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요 근처만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기억하고 있냐면은 나 이거 배웠는데 대시라는 거 다음에 항상 주어 동사 한 개씩 있어야 된다 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시를 보고서 이거 주어, 얘를 주어라고 잡으면은 뒤에 동사 있네? 3번은 맞네? 주어 동사 있으니까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뭘 못 본 겁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that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고 요만큼의 부분은 수식해서 넘겨줘야 되는 주격관계 대명사였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좀 특별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만 보고 푸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고 또 어법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면은 쭉 다 해석하시면서 내려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통합하는 거는요. 향상시키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이 명시적인 이제 교수를요. 뭐 할 때요? 수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문장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한다 라고 요 문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인 주제는 그런 겁니다. 이 명시적으로 수학을 뭔가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뭐 문화라던가 학생이 뭐 좋아하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그 학생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학을 가르쳐야지만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도 잘 전달된다. 요런 거고요. 4번, 5번 확인하죠. 덱 같은 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참 이제 어려운 보기죠. 한번 가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요. 선생님은요. 동사입니다.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뭐 할 때요? 저런 환경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hat은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이런 환경 하면서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 that이 맞고요. 뭘 촉진하고 뭘 권장합니까? 뭘 장려합니까? 학생의 정체성이라던가 에이전시, 뭐 주체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화와 그 수업에서의 연습을 통해서 촉진하고 장려해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 4번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맞고요. 자, 5번은 미리 보니까는 투부정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기출을 한 10년치 분석해보면은 최근으로 올수록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뭐 진짜 동사 자리에 얘가 나온다. 그럴 수는 있는데 투부정사만의 어떤 특성 가지고는 잘 안 나오죠. 학생들인데요. 어떤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맥락화된 학습 과정에 그런 학생들은 통제를 합니다. 학습 과정을요. 그리고 연결해야죠.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은 make connections, 연관을 짓는 거예요. 뭐랑? 과거의 학습 경험들이랑요. 그래가지고 foster 한다. 뭔가를 촉진하는 건데요. 뭘 촉진해요?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학습을 이제 촉진을 한다라는 건데 이 투부정사는 사실 부사적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에서는 우리가 결과라는 용법이 있죠.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요. 그 결과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는 결과의 용법이 있습니다. 얘 정도는 이렇게 과거의 학습 경험이랑 연결을 해서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학습을 이제 만들어낸다, 촉진한다, 결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은요.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수능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그런 문법이 있잖아요. 뭐 하나에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우리 enjoy 다음에 ing 쓰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영어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enjoy는 ing 쓰고 투부정사 안 쓰죠.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요. 내신 시험에는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거는 외워서 푸는 거는
최근 몇 년간 정답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정답으로 채택된 것은 전체의 구조를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는 문장이 복잡해야 돼요. 막 주어가 여기 있는데 동사가 막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동사 자리에 내가 to be라고 적은 거죠. 그럼 얘가 틀린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면 문장이 복잡해야 됩니다. 복잡하려면 문장이 길죠. 그러니 어법 문제를 수능장에서 딱 풀 때 야, 이거 문장이 길다. 막 복잡해. 해석이 잘 안 돼. 그럴 때 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보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케이? 요런 생각 한번 하고서 수능장에서 이거 한 게 아닙니까? 야, 이거 맞추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이 틀렸는데 최후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맞춥시다. 긴 문장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어휘요. 어휘도 참 어렵죠. 이 어휘가 어렵게 나오면은 정말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요즘의 어휘 문제들의 트렌드는요. 주제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냥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네모, 동그라미는 네모다. 이런 주제를 잡아주고서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collectivistic 그룹이라고 하네요. 이게 집단주의 그룹인데요. 집단주의 그룹에서는요. 상당한 강조가 어디에 주어지는가? relationships, 관계. 그리고 이 조화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집단과 막 함께 하는 거, 이 stick with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주어진대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집단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다 같이, 야, 우리는 하나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디 강조해요? 관계. 그리고 조화. 우리는 하나다.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한대요. 요게 주제죠. 물론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요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얘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지금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는지 맛이 없다고 하는지 그거를 알면 밑에 있는 내용들도 일관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맛있다고 했으면 여기서도 맛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주의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했으면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집단주의 또 나오죠. 집단주의 그룹의 그 멤버들은요, 사회화가 되는데 어떻게 사회화돼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갈등 피해야죠. empathize with, 공감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이 맥락이 딱 맞잖아요. 그리고요, 피해야 돼요. 뭐를? 그들 스스로에게 관심을 끄는 거는 피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막 관심 끌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도록 사회화가 되더라. 됐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중심 내용을 잡고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갑니다. 재밌어요. 대조적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서 다른 집단 나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나와요. 그런 멤버들은요. 자, 이 개인주의는 또 아까 반대 개념이겠죠.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그들 스스로를 define,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들의 독립성 집단으로부터의. 맞죠? 그리고요. autonomy, 자율성. 맥락에 맞죠? 그리고요. 사회화가 되는데요. 아까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표현 이런 거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사회화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이제 그대로 내려가죠. standing out 하면은 튀는 거야. 내가 막 튀어요. 그리고요. 남들과는 다른 거. 이런 거는 뭐라고 여겨집니까? 약점의 신호로서. 틀렸죠. 왜? 이 문화를 내려가면요. 개인주의라는 거는 집단주의랑은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그린 건데 사람을 그린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튀는 거 인정. 남들과 다른 거 인정. 맞죠? 근데 그게 왜 약점이에요? 이 문화에선 그게 맞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점이 아니라 뭐 괜찮다. 뭐 이제 모범 해설에는 뭐 용기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그래 적어도 나쁜 건 아닌 거죠. 이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튀는 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 되게 용기 있다. 너 그래 너 괜찮은 애다. 그럴 수 있지. weakness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구문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implicit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용사입니다. 내재하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갑자기 형용사가 앞으로 왜 나왔냐면은 주어 동사 보어로 된 구문을 보어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시킨 거예요. 보어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동사고요. 얘가 지금 assumption이 주어예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런 가정이 내재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요. 이제 성격을 딱 이제 특화시키는 건데 집단주의랑 개인주의 그룹을 갖다가요. 딱 이제 특성을 잡아주는 그런 묘사하는데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고요. 어떤 가정이 있는 거냐면은 deviance, 일탈. 남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요. will downgraded, 평가 절하가 될 거래요. 자, 요것도 지금 앞에 거랑 흐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탈이라는 거는요, 남들과는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평가 절하되는 거 맞아요? 더 많이? 어디서요? 이런 집단. 이 집단은요, prescribe, 규정하다. 뭐를? 집단주의를 딱 규정하고 우리 집단은 집단이다. 라고 규정하는 그룹에서 더 많이 평가 절하되죠. 왜? 혼자 튀니까. 어디서보다? 규정하는데 개인주의를 규정한 그런 그룹에서 보다요. 그 4번도 맞는 겁니다. 실제로요. empirical research 하면 경험적 연구 되게 많이 나오죠. 경험적 연구는요. 대디아를 보여주는데요. 이 개인주의자들 그룹의 규범은요. broaden, 넓힌다라는 겁니다. latitude도 이제 사실은 이게 위도라고 많이 있을 텐데 알고 계실 텐데 뭐 어떤 허용 범위 이런 뜻도 있어요. 무엇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룹 멤버들의 행동의 허용 범위 그리고 비규범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거를 좀 넓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맞죠. 왜냐하면 개인주의니까 개인들의 그 어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꼭 규범에 맞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였고요. 이제 수능장 가셔가지고도요. 요즘 어휘 문제들은 좀 주제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글 전체의 주제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를 잡아주고 있는 중심 내용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는 집단이 중심이다라는 게 주제였죠. 전반부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다름을 인정을 해. 그게 중심이죠.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중심되는 내용들을 잡아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빈칸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빈칸 진짜 어려웠죠? 여러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소재도 어렵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기 같은 것들에 쓰인 단어나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답 찾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요. 오늘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수능에서도요, 이럴 겁니다.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 뭐겠어요? 빈칸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33번, 34번에 연계되지 않는 새롭게 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그 빈칸, 그걸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모의고사는 그래요. 오답률 4위까지가 다 빈칸이에요. 빈칸이 제일 쭉 어려웠고요. 다른 모의고사들도 빈칸은 무조건 오답률 5위 안에 한 두세 개 껴 있습니다. 그러니 얘네들을 잡아야죠.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사실 빈칸의 풀이법은
순서나 삽입에 비하면 좀 초라해요. 지문이 있어.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제일 마지막에 한 2단어 정도를 빈칸을 뚫었네요. 그쵸? 딱 2단어 빈칸 뚫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랑 제가 어디다가 빈칸 뚫었습니까? 아무데나 뚫으면 되나요? 야, 우리 이거 2개 빈칸하자. 어때? 큰일 나겠죠. 일 나겠죠.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뚫으면은. 어디다가 뚫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빈칸을 뚫었던 거를 다시 메꿀 수 있는 약 한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거 뭐 추론도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주는 건데 이게 빈칸이 왜 어렵냐면은 소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거를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도전하는 건데 그래도 찾읍시다. 우리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이 네 문제에서 한 2개 이상 맞춰야 되잖아요. 찾아볼게요. 빈칸 근처에 좀 주로 근거 있거든요. 일단 갑니다. 내가 영어 실력이 압도적이지 않을 때 고난도 지문을 대할 때는요. 좀 신호들, 작은 신호들, 단서들을 되게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Some people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갈 때 이거는 필자의 주장일까요? 주장이 아닐까요? 보통의 경우에 주장이 아니죠. 야, 몇몇 사람들은 그 짬뽕이 맛있다 그러대. 근데 짜장면이 훨씬 더 맛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깔아주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구문도 어렵네요. 요 가목적어네요. 형식상의 목적어. 무언가가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그 무언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믿는 건데 그들이 항상 make a difference 하면은요, 직역하면은 차이를 만드는 건데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를 항상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야, 우리가 뭐 어떻게 맨날 변화를 만들어내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치는요,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사례에서, 그런 경우에 it may help, 도움이 될 거래요. 얘도 지금 형식상의 주어죠. 뭐가 도움되냐면은 abandon, 버려라. 글로벌한 perspective, 글로벌 하면 좀 큰 거죠. 거시적이라고 그러죠. 거시적인 관점을 좀 버려요. 잠깐 동안요. 그리고 zoom in, 사진 찍을 때 줌인, 줌으로 당겨 들어가잖아요.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떤 인간 상호작용 같은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속에서예요. in which. 그 속에서 우리는 보낸다. every moment, 매 순간을 either 나오죠. 그러면 뒤에 or 나오겠죠.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를 하다. 우리 뭐 하고 있느냐? 결정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이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요 going along, 동조하다인데요.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either way가 뭐냐? 둘 중 어느 쪽이든 우리의 행동들은요 전부 다 purposeful, 목적이 있고요. 전부 다요 produce, 만들어낸다. 무엇을? 어떤 effect, 영향을 만들어낸다. 자, 요까지 되면은 이게 이제 뭐 결과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까지 되면은 주제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주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some people, 이거는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some people 내용을 보니까는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야, 뭐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 나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뭐 똑같이 그냥 살아가 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가면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죠. 개인은 자기는 못 느끼지만 변화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들 하는 것 같죠? 이게 주제입니다. 빈칸은 솔직히 말하면 주제. 이 글이 뭔 소린가? 이거 잡잖아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어려운 지문이죠? 읽어 나가면서 그래 썬피플은 이거는 주장 아닐 텐데 그러니까 변화 못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래 맞네. 우리는 변화를 일으켜. 그러면 뭔 소린지를 알면은 이 지문이요 놀랍게 바뀌어요. 여기다가 다 끼워 맞추면요 이 말이 이해가 막 됩니다. 끼워 맞춰 볼게요.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개인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변화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hardly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소재가 아니다. 뭐야? 그럼 주장과 반대가 아니고 여기 봐봐요. 라고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은 너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역사의 소재가 아니란 소리는 개인이 변화를 못 일으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글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주장과 반대를 그게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긴 해 라고 합니다. 여기도 조심해서 읽어야 될 구간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아니란 걸 뭐냐면은 너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분명히 역사의 소재는 아니야. 누구랑 비교하면은 줄리어스 시저, 영국을 침공했다 역사적 인물. 징기스칸이네요. 이 사람 어디 약탈했습니까? 저 바그다드 약탈했대요. 콜럼버스 뭐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하면은 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뭐하는 방식이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필자의 주장은 아닌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요, 그래, 단지 위대한 사람의 바이오그래피 뭡니까? 전기다 라고 이 사람은 말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반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대다수 사람들은 역사라고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지. 근데요, 그래서 벗을 잘 봐야 돼요. 저거 하나를 앞에 거 다 지워버리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의 그 역사 이론은요, 이런 표현 좀 어렵나요? has been on its way out인데 out만 봐도 돼요. 쭉 밀려나가지고 사라져 왔대요. 수년간.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는요, recognize that, 대대할 인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죠. couldn't have done, 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도 옆에서 뭐 도와주고 이러니까 된 거지 혼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identify 한다, 확인하다. 뭐를 확인해요? 역사적인 어떤 의의나 중요성을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문제에서 얘 때문에 설마 헷갈리진 않으셨죠? 이게 없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hitherto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라는 부사예요. 지금까지 어떤 것에서 의의를 찾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 이제 헷갈렸던 분들 저 단어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어떤 것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주제랑 연결해야죠.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지금까지 어땠던 것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는다라는 건데 여기 내용은 뭐가 돼야 되냐? 개인적인 게 돼야 돼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무시되었던 개인들의 이야기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 이래야 맞잖아요. 일본에 간과되었던 사건들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간과되었던 개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것에도 이제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라 그래요? 도전되지 않은 어떤 절대 권력 같은 거, 절대 힘 같은 거? 아니에요. 억압된 욕망이요. 아니에요. 자발적인 항복이요. 예기치 않은 재난 같은 것들이요. 다 뭐 그럴듯하게 생긴 멋진 말들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주제를 담아야죠. 우리 개인들도 하나하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사에 대입하면은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한 명 한 명도 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역사 어디에서 간과되었던 사건들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었죠. 빈칸 쭉 가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도 쭉 주혜연쌤이랑 들으시면서 주요 내용들 보시고 저랑은 또 문장 삽입 중요한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